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약한다 방송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는 건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뭐 건강기능성 식품 같은 것도 드시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드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신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질환이 있는 분들도 그리고 질환이 없는 분들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작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병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게 설명할 거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 자, 오늘은 사막일입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이들 아시죠? 뭐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동맥경화 이런 얘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뭉뚱그려서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이 고장 났을 때 사람은 아주 큰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후유증을 겪게 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에요. 정상적인 혈관.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숨을 쉬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산소와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흘러서 몸에 있는 장기로 이동을 해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쉬면서 받아들인 산소하고 몸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혈관에서 흐르지를 못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혈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그죠? 이게 정상적인 혈관인데, 자, 그러면 동맥경화가 뭐냐면 간단하게 다음 볼까요? 요거예요. 죽상동맥경화에 의해서 막힌 혈관이라고 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이란 뭐냐면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에 보면 이렇게 막이 있다고, 막힌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대나무에 보면 그것처럼 대나무처럼 막힌 혈관이라는 뜻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건 동맥이 딱딱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동맥에 기름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름 찌꺼기가 아니라 기름 덩어리죠, 참. 기름 덩어리하고 그다음에 혈구들이 이렇게 엉겨 붙어서 혈관벽에 탁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이제 아테놈이라고 하는데, 그런 혈관에 침착된 이런 고형 물질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그런 지방 덩어리들하고 혈구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관이 탄력이 없어지게 만드는데, 그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이 딱딱하게 되면 동맥은 고무튜브처럼 압력이 올라가면 늘어났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또 줄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혈압 조절을 못하겠죠. 혈압 조절을 못하게 돼서 나중에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딱딱해진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심한 압력을 받게 되면 터져요. 그게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 그래서 무서운 건데,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이런 아테놈이라고 하는 애들이 혈관에서 혈액이 이렇게 흐를 때 이런 혈액 응고물들이 침착을 해서 같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에 그냥 달라붙어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혈액이 조금씩 이렇게 흐르니까, 완전히 막히진 않았으니까는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색전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색전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 안에 덩어리진 고형물들을 다 색전이라고 불러요. 혈관을 막을 수 있는 덩어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기름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혈액이 뭉친 혈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색전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작은 혈관을 딱 막게 되면, 자, 이게 경색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경색이라는 건
혈액이 흐르지 못해 갖고 그 뒤에 부분이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걸 경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다음 볼까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 아테놈에서 떨어진 혈전들이 작은 동맥에서 턱 막혀갖고 이 뒤에가 경색 상태가 되는 게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게 돼요. 뇌에선 뇌에 나타나면 뇌경색,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인데 이런 중요 장기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됐을 때 사람은 생명에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풍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런 혈전들이 몸에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런 혈전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혈전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동맥에서 동맥경화를 유발을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색전이 생겨갖고 경색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얘기 나와. 제가 왜 이 얘기에서 앞에 그 혈관 얘기를 했냐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과 혈관계의 기타 장애를 총망라하는 즉 혈관에 관련된 여러 질환을 말하는 건데 그 혈관들이 고장 나는 병을 말해요. 그래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그 심장이 고장 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산소 부족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협심증이 발생을 합니다. 심근경색이 나타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협심증인데 문제는 협심증이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데 심장 근육으로 들어가는 산소하고 영양분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든가 그러니까 좁아진 거지. 심장에 있는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통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은 사망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야. 심근경색은 가슴을 강력하게 그러니까 꽉 누르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칼로 푹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게 돼요. 근데 이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체했다고 생각하기도 해. 체했다고. 그래서 심장이 혈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심한 흉통이 느껴지게 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빠른 시간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참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통증이 있어요. 있다가 가라앉았네? 그럼 난 게 아니야. 그럼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히 빨리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통증이 몇 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좀 있으면 없어지기도 해요. 그게 어깨나 팔 같은데 턱으로 확산되기도 이건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하여간에 이런 데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데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데도 아플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져 갖고 혈액이 흐르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런데 이게 이런 증으로 또 다른 게 있어. 땀이 난다든가 식은땀이 막 나 울렁울렁하고 토한다든가 숨이 막 차고 막 어지러워지고 불안하고 막 이런 그리고 음식 같은 걸 잘 못 삼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이에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하세요. 빨리. 이거는 검사만 빨리 하셔서 빨리 찾아내면 아주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볼까요? 밑으로 좀 더 내려주세요. 여기 보신 것처럼 심근경색 징후가 소화불량으로 오인될 수 있어. 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국에 오셔서 소화제만 달라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 여기 써 있어. 여기 뭐 안색 이런 건데 이런 건 자료를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면 졸리거든. 중요한 거야 여기. 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은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해요.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생겨. 그렇다고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안 생기냐? 그건 아니야. 생길 수 있어. 대사증후군이 아닌 분들도
뇌경색,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복부 비만, 고혈당, 당뇨 있으신 분들, 고트리글리세라이드, 이게 뭔 소리냐? 중성지방을 말해요.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혈압 높은 사람, HDL 수치가 낮은 사람. 자, 콜레스테롤 두 가지 있는 거 다 아시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잖아. LDL은 나쁜 거, HDL은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HDL 수치가 60이 넘어야 됩니다. HDL 수치가 60 이하가 되면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봐요.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가 높아도 대사증후군 환자지만 HDL 수치가 떨어져도 대사증후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뇨 이렇게 이 중 세 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저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 걸리네. 아유, 큰일 났네. 대사증후군 치료는 영양 물질과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셔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관련된 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셔야 되지만 원인은 내가 먹은 음식과 습관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절대로 약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이 계속 늘어요. 약이 계속 늘어. 줄질 않고. 아셨죠?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심혈관 위험인자와 경고징후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험인자,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심장질환, 심질환, 특히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부정맥을 말해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흡연, 난 이건 안 해.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중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을 말하죠. 고지혈증이 두 가지 있어요.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관에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둘 다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비만, 그리고 불량식사라고 하는데 불량식사라는 건 뭐냐면 정크푸드라고 하는 것들 아시죠? 그냥 열량만 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나 효소 같은 거는 없는 식사를 불량식사라고 합니다. 불량식사. 인스턴트 식품을 말하죠.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경고징후는 뭐냐면 얼굴, 팔, 다리 또는 다리에 마비감이라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 이 마비감이라고 하면 무슨 감각이 약간만 무뎌지는 것들도 나타납니다. 그게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여기가 꼭 감각이 어눌해진다든가 밥을 먹다가 자꾸 이렇게 흘려. 나는 안 흘렸는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자꾸 흘려. 침을 흘려. 이런 것들도 경고징후가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이유 없이 막 무뎌지는 거 경고징후입니다. 대화곤란, 생각이 잘 안 나. 분명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쟤한테 내가 말을 들었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이것도 뇌경색 경고징후입니다. 심근경색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어지러워진다든가 이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걷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걸 말해요. 당장 병원 가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시야 목롱이나 시력 상실, 이게 망막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시야가 시야를 관장하는 뇌가 이 뒤에요. 뒤인데 이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싹 사라질 수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단기간 의식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자, 심장 기능 자체 검사는 맥박을 우리나라 병원이 아주 많아요. 내과 선생님들도 많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아주 많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냥 검사를 꼭 하십시오. 다 친절하게 다 해주시니까 병원에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복용하시면 좋은 건강기능성 식품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양제 같은 거. 자,
조효소 코엔자임 조효소 큐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합니다. 조효소를 코엔자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인데 코엔자임 큐텐이 진짜 중요하거든. 코엔자임 큐텐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맑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써. 그 피부에도 좋아. 화장품에 좋은데 드세요.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피부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심장 조직 산소 처리를 증가시킵니다. 심근경색 일으킨 사람에게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죠.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 부정맥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협심증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코엔자임 큐텐을 드십시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펌프를 심장에 피를 펌프질하는 펌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하게 되면 펌프질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이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혈액량이 줄어. 그러면 뇌 쪽에 있는 산소 공급이라든가 조직에 있는 산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은 심장 발작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영양제입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요거 오메가3라고 하는 것들 필수지방산이라고 해서 DHA, EPA, 그다음에 아마인유, 올리브유, 달맞이꽃 종자 이건 오메가6까지 해당이 됩니다. 필수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같이 잘 드셔야 돼. 한 가지만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건강기능성 식품 매장이라든가 약국 가면 좋은 필수지방산 보충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드십시오. 특히나 이거는 여기 보면 동맥경화를 방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것도 맞는데 그 미국이 알래스카를 소련한테 샀거든요.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봤더니 에스키모인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에스키모 분들이잖아요. 그죠? 에스키모인들이 거기 사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없어. 미국은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이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오메가3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먹고 사니까. 그래서 야채는 1도 안 먹고 맨날 물고기만 먹는데 심혈관 질환이 없으니까 알아보니까 오메가3, 오메가6가 심혈관 질환을 막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유명해졌던 건데 특히나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심장의 협심증 발작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복용을 하십시오. 하루에 1000mg 이상만 드시면 돼요. DHA, EPA 합해갖고 1000mg 이상만 드시면 됩니다. 요즘에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RTG 오메가3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순도의 오메가3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드세요. 꼭. 그리고 L-아르기닌. 요즘에 이제 뭐 홈쇼핑에 보니까 이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L-아르기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그리고 더 큰 게 얘는 근력을 높여줍니다. 근육량을 늘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 L-아르기닌이.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세요. 근육량 늘리려고 드시는데 L-아르기닌은 한 가지 더 얘가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NO 작용이라고 해서 그 몸 혈관벽에서 NO를 생성해서 혈관벽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으로 산소가 더 잘 들어가서 혈액 공급이 더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L-아르기닌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심장 약하신 분들은 매일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랍니다. 셀레늄.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맥 환자인데 셀레늄을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드시게 되면 심장의 흉통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레늄은 아주 중요한 유리기를 파괴해줍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하고 셀레늄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심장 발작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레늄 잘 챙겨 드세요. 셀레늄보다 좀 더 좋은 게 셀렌이라고 있어요. 셀렌. 약국 판매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매장에도 팔아요. 셀레늄의 활성을 좀 더 높여놓은 걸 셀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요. 셀레늄, 셀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셀렌을 드시면 좀 더 효과가 좋지만 물론 셀레늄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는 200 마이크로그램씩 먹으면 안 돼요. 임산부는 25 마이크로그램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드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뭐 이건 다 아시는 거. 비타민 B12, B6, 엽산을 같이 먹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줄여줘 갖고 뭐 그 동맥경화를 막아준다고 하는데 그냥 좋은 비타민 B군
약국에서 좋은 거 많이 판매해요. 고함량 비타민 B군 그냥 그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도 도움이 되는데 자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다시 중요한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제가 되게 많이 조금만 더 위로. 자, 거기서 멈춰줘요. 예, 자. 심장 질환이 있어. 나 고지혈증이야. 나 부정맥 있어. 나 예전에 협심증 있었어. 나 동맥경화로 시술 받았어. 하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 필수 지방산의 오메가 3 그리고 셀레늄을 꼭 드십시오. L아르기닌 드시면 더 좋긴 한데 꼽자면 꾸준히 먹어야 될 거 코엔자임 Q10, 셀레늄,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를 이 세 가지는 꼭 드셔야 됩니다. 꼭. 그러면 아주 많이 좋아져요. 자, 그럼 밑에 볼까요? 더 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외에 또 좋은 것들이 쭉 써 있어요. 쭉 써 있는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열매까지 되는데 다 못 먹어요. 세 가지만 우선 먹어봐요. 좋아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자, 라이코펜. 라이코펜은 뭐냐면 토마토에서 추출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토마토에 있어요, 라이코펜이.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아시죠? 토마토 드실 때 그 올리브유라든가 드레싱류 같은 거, 뭐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해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탈리아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먹잖아. 그 저기 올리브유에다가 토마토 이렇게 갖고 스파게티 맛있거든. 그게 라이코펜 흡수율을 확 높여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추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안정하고 순환을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고추에 있는 여러 생리활성 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효과를 내는 건 맞긴 해요. 맞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갖고 위장 그렇죠? 예. 조금만 드세요. 그다음에 산사자는 혈관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게 해서 심장을 보호해주는데 산사자가 뭐냐면 그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산에 가면 진짜 딱 요만하게 생긴 사과가 있어. 딱 요만하게 생긴 사과가 있거든요. 사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산사자예요. 그게 산사자인데 원래 그 소화제로도 씁니다. 걔는 소화를 잘 시켜주는 소화제로도 쓰는데 심장에 그러니까 혈관에 되게 좋아요. 걔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피를 맑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자, 동충하초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동맥과 심장으로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태미너시고 불끈 동충하초 좋습니다. 동충하초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요즘에 동충하초를 배양하는 기술 동충하초를 배양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갖고 동충하초 제제가 나와요. 드셔보세요. 동충하초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뭐 이런 작용도 있지만 동충하초 자체가 아주 좋은 면역 증강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면역 증강제로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이거 드시고 껌무늬 일어나셨거든.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은행잎 추출물은 유리기 형성을 방지해서 심장 혈관계에 유익합니다. 순환을 개선할 수 있고 팔, 뇌, 심장, 산으로의 산소의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은행잎 제제 약국 가면 은행잎 들어있는 혈액순환제를 판매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영양제로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래 나 혈액순환을 해야 돼. 나 혈액순환을 해야 돼. 혈액순환이 잘 안 좋네. 뇌 기능도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나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고 싶은데 뭘 먹을까? 은행연파하고 마늘입니다. 은행잎 추출물하고 마늘만 드시면 혈관을 정말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거 안 먹어도 되게. 정말로. 가격도 싸요. 은행잎 추출물 약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뭐 한 달분에 맞자 뭐 두 달분에 가격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떠한 것보다도 효과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 치료 효과가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와 있어요. 치매 예방 치료제로 허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은 뇌 기능에 무조건 좋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드십시오. 저도 먹습니다. 당연히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자, 출혈 장애가 있거나 외과 수술, 치과 치료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 끊는 게 좋습니다. 아주 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다든가 내시경을 하신다든가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 정도 중지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는 콜레스테롤치와 지질 농도를 낮게 해주고 죽상 동맥경화증 방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녹차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커피 먹지 말고 녹차 드세요. 녹차에도 카페인 들어있으니까 각성작용이 있으니까 녹차 드세요. 녹차는 정말로 피 맑게 하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녹차 드세요. 올리고 프로 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하는 이건 몰라도 돼. 이 앞에 건 몰라도 돼요. 이 뒤에 게 중요한 거지. 포도씨 추출물 판매해요. 그 저희 약국에서 많이 판매 안 하는데 해외 사이트 가면은 많이 판매합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 중에서 가장 좋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씨 추출물은 피 맑게 하는 용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피 맑게 하는 용. 피 맑게 하는 용.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토마토를 먹으면 천연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토마토를 먹으면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토마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말합니다. 완숙 토마토 완전히 빨갛게 익은 덜 익은 애는 라이코펜이 엄청 적어요. 완전히 익은 완숙 토마토가 라이코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코펜은 스파게티 만들어 먹죠. 열을 가해도 파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야. 스파게티 먹는 거야. 그럼 맛있죠. 맛있습니다. 보시면은 라이코펜을 복용하시면 수축혈압 10, 이완결합 5 정도를 낮출 수 있어요. 예,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매일 토마토 계란탕도 맛있었거든요. 저 토마토 계란탕 토마토 계란탕에 소주 한잔 하면 죽겠는데. 토마토 계란탕도 좋고요. 그냥 일반 스파게티에서 토마토 소스 같은 걸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 증상이 단 몇 분밖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나타나요. 발작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가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시리얼, 채소, 과일, 현미 같은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장에서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좀 억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영양 흡수 속도를 좀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야채 많이 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죠. 일주일에 5번 생선을 먹을 것. 예,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되잖아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수분 중독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저는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방사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 중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치를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액 내 그러니까 몸 안에 수분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살 생선 드셔도 되고 그건 요거는 좀 말이 조금 있어요. 생선을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신선한 생선을 좀 드시면은 차라리 이렇게 되면 양식이 나요. 양식은 먹이를 따로 이렇게 사료로 주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양식도 좀 그런가?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수분 중독을 유발하는 것보다 그러려면 진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고기 먹느니 생선 먹는 게 나아요. 붉은 육류는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는 심장에 아주 안 좋은 식품이에요.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육류 섭취를 최대한 적게 하셔야 됩니다.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맛있잖아. 적게. 자, 그다음에 날식품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날고기나 회막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날야채, 과일, 그리고 날견과류를 말합니다. 날견과류.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드시는데 그거 볶아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보통 그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필수 지방산 계열이 항산화 효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원래는 43도 정도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볶은 거로 드세요. 안 볶은 거. 그냥 안 볶은 거 드세요. 온도 같은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마늘, 양파는 마늘은 신이 준 선물이에요. 양파하고 특히 마늘은 이거야 이거. 신선한 과일, 야채 많이 먹으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카페인 먹지 마세요. 그 녹차는 드셔도 돼요. 왜냐면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긴 한데 커피보다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커피는 아닙니다. 까맣게 볶아 먹잖아.
녹차는 까맣게 볶지 않아요. 덕질만 해. 덕질해서 말려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괴가 많이 안 돼요. 근데 커피는 아니요. 커피 로스팅 하잖아요. 로스팅이 뭐야? 검게 볶는 건데. 그러면 플라보노이드 커피에도 들어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근데 파괴됩니다. 뭐 커피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커피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커피 드시지 마세요. 특히 심장 안 좋으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커피는 금기입니다. 먹지 마세요. 홍차 같은 건 조금씩 드셔도 되는데 그것도 뭐 커피가 제일 나빠요. 자, 그리고 밑에 담배. 담배는 그냥 심장에 독이에요. 그냥 술도 안 좋아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콜릿은 카페인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설탕 이거는 왜 안 되냐? 설탕은 그 열량이 높아요, 그죠? 고열량식을 드시게 되면 몸 안에 지질 수치를 높여버립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요. 버터는 그렇죠, 기름 덩어리지. 불균형유, 그렇지, 기름 덩어리. 튀긴 음식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한 정제한 식품 뭐 쭉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말해요. 고열량식, 인스턴트 식품, 고기, 튀긴 것들을 드시게 되면 심장이 망가집니다.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줄이세요. 그냥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덜 먹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안 먹고 살아. 나도 먹는데. 줄이세요. 자, 여기 보면 물을 하루에 5컵 마시는 사람, 이게 200ml를 기준으로 해서 5컵이니까 1리터 정도를 말해요.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이 51%나 줄었대. 여자는 35%나 줄었대. 이게 되게 중요한 수치인데 하루에 물을 1리터 정도 드시게 되면 혈액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빼서 자꾸 버립니다. 물이 들어가야 찌꺼기를 쑤셔서 버려요. 몸에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대사산물입니다. 정확하게는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한 아테놈이라고 하는 애들이 더 잘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선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1리터 정도. 생각보다 물 1리터 먹는 거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 잘 못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물을 드시려고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 먹는 걸 자꾸 까먹게 돼요.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거는 긴장 상태. 사람들 이제 뭐 다 일하시잖아. 일하시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국에서 일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갈증을 못 느껴요. 되게 안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수분 섭취를 잘 하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려고 신경을 쓰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물론 심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도 좋아져요. 피부도.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 나트륨 먹지 말아야 돼요. 나트륨 같은 경우가 혈압을 올리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합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짠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나트륨이라고 써놨냐면 안 짠 것도 나트륨이 많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짠 국 드시지 마세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젓갈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짠데 짠지 모르고 먹는 것. 즉 나트륨이 많은데 짠맛이 전혀 안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MSG, 식품 조미료,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 빵 만들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청량, 다이어트 청량음료라는데 청량음료는 나트륨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한 식품, 이게 뭐 식품 보존제지 다. 식품 보존제, 다 식품 보존제, 식품 보존제, 식품 보존제야. 인스턴트 식품에는 식품 보존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식품을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면 안 되잖아. 상하면 사람이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안 상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식품 보존제를 무조건 쓰이되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 안 먹는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시면 안 좋아요. 최대한 집에서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시고, 저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지. 내가 안 먹나? 먹는데 적게 드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셨죠? 특히나 조미료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자, 다음에 울러덩 넘어갔네요. 또 됐어요. 자, 체중,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운동하십시오. 자, 심장을 위한 10대 건강식품 딱 이건 알아야 돼. 딱 과일 많이 먹고 섬유질 많이 먹고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콩입니다. 콩 많이 드세요. 피맑게 하는데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로 콩은 이겁니다. 고지혈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은. 그러니까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 고중성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콩 많이 드셔야 돼요. 콩 중에 제일 좋은 건 비지입니다. 비지, 콩비지. 콩비지가 그 혈관 치료제는 이거 된장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지가 진짜 좋습니다. 비지. 물론 두부도 잘 들어요. 두부도 효과 있어. 근데 비지가 제일 좋아요. 생선 드시라고 얘기했죠. 녹색 찐녹색 잎채소라고 했는데 엽록소라고 하죠. 녹색을 그 식물의 녹색이 엽록소란 말이야. 얘가 이제 광합성을 해갖고 이산화탄소하고 햇빛하고 이렇게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만드는 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소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엽록소가 아주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단순히 진한 엽록소가 많은 진한 녹색의 야채를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피를 맑게 할 수 있어요. 항산화제 이런 거 먹는 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들으면 빼주라.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보카도 칼륨이 풍부한 심장 리듬. 아보카도 요즘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죠. 맛있어요. 아보카도 혈압, 그러니까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보카도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 그리고 이제 통곡류라고 하는데 섬유질 섭취를 위해서 통곡류 드시는데 뭐 복잡하게 안 드셔도 그냥 현미 드세요. 현미 드시면 돼. 뭐 막 유명한 거 있어. 막 귀리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귀리를 먹고 무슨 요즘엔 하여간에 이상한 거 죄송합니다.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고 흔히 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흔한 게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통곡류 현미 드세요. 그럼 돼. 자, 견과류. 아까 얘기했죠? 견과류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 볶지 말고 날 걸 먹으라고. 견과류 구하기 어려운 거 드실 필요 없어요. 잣, 호두 드시면 돼. 그냥 다 호두. 그리고 정말 좋은 거 뭔 줄 알아요? 호박씨가 정말 몸에 좋습니다. 호박씨는 방광에도 좋아요. 원래 방광에도 엄청 좋은 건데 호박씨는 아주 좋은 불포화지방산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호박씨 많이 있어요. 항산화제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대두식품 아까 콩 했어요. 그다음에 양념 및 식초라고 돼 있는데 이 양념이 그냥 그런 짠 양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향신료를 말해. 향신료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걸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맥, 배아, 아마가루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 아마가루 먹고 상관없어요. 그냥 괜찮아. 안 드셔도 돼. 현미 드세요. 현미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심혈관 질환이 유발되는 여러 질환들도 심혈관 질환, 심장과 뇌와 혈관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는 그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런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하셔도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쁜 거 좀 덜 하고 좋은 거 좀 더 하고 명심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바이바이.